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돈을 잘 버셔서 그런지 차를 갖다 자주들 바꾸시더라고요. 그거는 돈을 잘 버는 것보다 네. 남자의 로망 아닐까요? 차 살 때 현금 주고 사냐, 리스 하냐, 캐피탈 하냐, 뭐 할부를 어떻게 하냐, 어느 게 가장 세금적으로 나으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또 개정세법안이 발의된 게 있어서 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은 두 가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차값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주냐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차를 쓰게 되면 유류비, 뭐 자동차세, 보험료 이런 걸 내는데, 고장나면 수리비. 그렇죠. 그런 수리비 같이 기타 부속 비용에 대해서 둘로 나눠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그 감가상각비라는 게 차값을 그냥 5년으로 나눠서 비용처리를 다 해줬어요. 예를 들어 1억짜리를 사면 1년에 2천만 원씩. 2천만 원씩.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규정이 바뀐 게 1년에 한도가 그냥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그게 아마 고급 승용차를 타시는 분들한테 너무 큰 혜택을 가는 것 같아서 바꾼 건가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 제도에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데 뭐 동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이건 사람이 좀 비싼 차 많이 타고 돌아다녀야 네. 경기가 활성화되고 세일즈맨도 차 팔아야 돈 벌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다시 본론으로 네. 돌아가서 그러면 1억짜리를 샀다고 하면 네. 800씩 한 12년 해야지 털겠죠. 그때까지 보유를 하면은 다 보유하면 비용 다 처리는 비용 처리 받을 되죠. 수 있다. 그러면 5년 정도 있다가 또 차를 바꾸게 되면 바꾸면 이제 팔 때 네. 비용 처리 못했던 부분은 또 처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감가상각비인데 800만 처리를 했잖아요. 네네. 그럼 매년 200씩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차를 처분했을 때 또 800 한도 내에서 그걸 넣어주는 거죠. 좀 사실 그럼 큰 불이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2천만 원 한 번에 비용 처리하던 분들 800만 하면 음. 동일한 비용 효과가 안 나잖아요. 오래 타시면 되겠네. 근데 또 오래 안 타시니까 차 이외에 이제 유류비, 아까 말씀 자동차세, 그 다음에 수선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보험료 이런 네. 것들은 어떤 식으로 비용 처리? 그거는 실질적으로 쓴 내용을 합쳐서 보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업무 일지를 쓰냐 안 쓰냐잖아요. 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업무 일지를 쓰면 그 돈이 이제 뭐 많더라 하더라도 비용 처리가 되는데, 만약에 안 썼다. 그리고 차값이 이제 감가상각이 800이 됐다. 그러면 한도가 10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차 좀 고치면 200 넘잖아요. 좋은 차들은. 그래도 한도가 그냥 200에서 끝나요. 기름값이든 뭐든 다 합쳐도 200만 원 이상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이 쓰게 되면 업무용 승용차 일지를 써야 되는 거죠. 운행 기록지라고 하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차값이 저렴한 차를 사서 하는 600이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400만 원 가지고 차값 유지비나 네, 이런 그렇죠. 게 할 수 있으면 네, 되는데 네, 그것도 그렇죠. 넘어간다라고 하면 운행 기록지를 써야죠. 써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도 일반 보험이 아니고 임직원 전용 보험이라고 네, 해서 무조건 들어야 돼요. 예, 그런 보험들 같은 경우 당연히 누구나가, 그러니까 임직원이라는 불특정 다수다 보니까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그러면 네, 그렇죠. 뭐 3, 4천만 원짜리 차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100단위가 나오니까 1000만 원 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업무 일지 써야죠. 근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네. 2020년부터 1500으로 올린다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는데 그럼 아까 그 1000만 원이라는 기준에서 1500 1500까지는 그냥 해주겠다. 업무용 일지를 사장님들한테 받아서 확인해야 되고 그걸 반영해서 또 작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많아졌어요. 그 어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있죠. 어플을 써가지고서는 관리하시면 세무회계사도 편할 것 같고요. 왜냐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엑셀로 반영돼서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일단 업무일지를 쓰는 부분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1년에 이 차가 한 3만 킬로를 탔다. 네. 탔는데 그 중에서 과연 업무에는 얼마나 해당되느냐를 체크하라는 건데, 그렇죠. 이제 가령 뭐 24,000km는 업무에 썼다, 즉 80%는 썼다라고 하면 이 차와 관련된 부속 비용들, 아까 말씀드린 유류비라든지 보험료, 수선비 이런 것들의 총 비용의 80%는 그래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거의 예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임직원 전용 보험만 들었으면 운용 일지는 안 써도 그냥 해주면 되는데, 가족들을 등기 이사에 몰래 올려서 그렇게 타는 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게 생긴 거긴 한데, 그것도 아마 이제 잡는 방법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차를 살 때 어떻게 네. 사는 게 금융비용과 이자를 따졌을 때 가장 합리적이냐라고 묻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많죠. 세제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네. 가장 좋은 건 현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다른 건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자가 작지 않죠. 그렇죠. 이자뿐만 아니라 리스라든지 렌탈은
뭐 거기에 따른 혜택이 붙겠지만 그만큼 비용을 더 증가시킨 거고요. 대신 뭐 차를 자주 바꾸시는 분들, 2, 3년 만에 키로수를 많이 타고 차를 자주 바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렌트를 또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그럼 마지막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비용 부족하다고 차를 바꾸신 분들이 꼭 있는데 옛날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많아요. 차를 타고 싶어서 바꾸는 건 뭐 상관없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쓴다. 세금을 안 줄이고 돈을 안 쓰는 게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얘기하니까 저도 한마디 드리면 법인으로 전환을 하거나 법인으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실 때 법인은 내 돈이 아닌 것처럼 해서 꼭 차를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